안녕하세요. 사유쌤입니다. 오늘 사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아시나요? 선생님 때는 진짜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 포켓몬스터의 첫 이야기는 지우와 피카츄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자, 지우와 피카츄는 이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중에 깨비참 때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때 피카츄가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우연히 만난 이슬이의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포켓몬 센터로 갑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지우가 이 만화 속에서 이슬이한테 자전거 좀 빌릴게 라고 했지만 사실 이슬이는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슬이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요. 지우가 나중에 돌려준다고 말은 했지만 이슬이는 결국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했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슬이의 자전거가 피카츄의 100만 볼트를 맞고 이렇게 까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자, 이 만화에서 이 지우와 이슬이는 계속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이 만화가 끝날 때까지 이슬이는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슬이는 어떻게 보면은 지우에게 자전거를 도난당한 거고 자전거를 파손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화가 난 이슬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판을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조직과 기능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번과 지지난번 계속 얘기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 입법부 저번에 다 배웠고요. 오늘은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이라는 말은요,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활동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을 갖고 사법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이고요.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안에 따른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모든 국가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법원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공정함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이러한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이 상을 보면은 한쪽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요. 한쪽 속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이겠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 저울은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은 이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이런 정의 여신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법권,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그 권한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 대통령이라던가 국회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법관들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인데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자격은 법으로서 주고 법으로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관들이 다른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의 정직한 방향으로 심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공정해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원은 크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일정한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원을 가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가는 곳은 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민사재판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떠한 범죄 유무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이 생겼어요. 이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죠. 그러면은 먼저 지방법원에 가서 민사재판을 신청하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그럼 그 범인을 찾아서 범죄 유무를 따지고 형벌을 주는 그런 재판을 원해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리는 재판을 1심이라고 해요. 1심 판결이 무엇인가 나오겠죠? 층간소음 문제라면은 뭐 윗집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이 문제는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겠죠. 자, 참고로 형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떠한 개인의 범죄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강도가 침입했어요. 그 사람 우리가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재판장에서는 검사가 그 죄의 유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따지는 거겠죠. 어쨌든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윗집에서 그 제공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받았는데 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윗집이 잘못이 없대. 그렇게 나온다면은 고등법원에 한 번 더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2심 판결이라고 해요. 자, 역시나 고등법원에서 내린 2심 판결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대법원에 3심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법원이 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우리가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1심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2심 또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3심 판결까지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특별한 법원들이 있는데요. 특허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 법원이 있고요. 이혼이라던가 재산 상속 같은 가정과 같은 일 또는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라고 따로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법원들이 있습니다. 이 특허법원은 급으로 따지자면 고등법원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나 가정법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흥부는 형인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흥부는 같은 자식인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것이 억울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흥부는 어떤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야 될까요? 어떤 법원? 자, 키워드는 상속이겠죠. 자, 형과 동생,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재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정법원에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햇님이와 달님이는 자신들을 위협한 사냥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냥꾼이 2심에서도 무죄가 판결되자 검사는 다시 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자,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됐대요. 2심 판결이 이미 나온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왔겠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요청했대요. 다시 재판을 신청한 곳은 바로 대법원이겠죠. 2심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3심 재판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앞에 자신들을 위협한 사냥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그럼 이 경찰은 이 사냥꾼을 잡아서 이 사냥꾼이 죄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의 죄가 있나를 따질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자, 사례 3번입니다. 콩쥐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밭일을 쉽게 하는 농기계를 개발하였대요. 자, 특허를 신청했는데 유사한 상품이 있다며 등록되지 않아
재판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느 법원에 가야겠어요? 자, 포인트는 특허죠. 특허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역할에 따라 법원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례로 질문으로 와볼게요. 자, 이슬이는 지우로 인해서 자전거가 파손이 되었어요. 이 문제를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슬이는 이 파손당한 자전거를 지우로부터 보상받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우리는 지방법원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슬이는 이거를 어떠한 범죄자가 자기 자전거를 불법적으로 도난해 가고 그거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이 지우를 경찰에 신고해서 죄의 유무를 판결받고 뭐 감옥을 가게 한다던가 하고 싶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우는 형사재판,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법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원에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